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35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해 있는 게 이제 이익과 행입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전문 시간에 아주 이익과 행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354페이지 경 한 부분요. 보살아 마음은 출입함이 없으니 출입함이 없는 마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한 것이다. 자, 마음은 출입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안가밖에 없다 이런 소리 같습니다. 안가밖에 없으니까 출입하는 게 없죠. 들어가고 나오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들어간다 하는 말이 이제 할 때는 들어가지 아니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한다. 예, 들어가지 아니한데 하는 들어갈 곳이 없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간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는 용어를 쓴다 이런 뜻이 다 같습니다. 그냥 착각을 하시면 안 될 거예요. 논 안 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제가 의논한 것을 해통한 것이다. 이 일을 정덕한 마음은 생미를 멀리 떠나서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기 때문에 마음은 출입함이 없다고 하였으며 출입함이 없고 나서는 또한 지난날에 출입하던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출입함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였으니 그냥 이거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말이죠. 지난날에 들고 나왔던 마음이 없어버렸다.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이라 하는 건 원래 출입함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옛날에 출입했던 마음이 없어졌다. 그래서 출입함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죠. 이치 자체가 출입함이 없는 거고 옛날에 출입했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출입함이 없다 하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고 하였으니 옛날에 출입함이 있던 마음에서 떠나 이 출입하지 않는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지 아니한 데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하여 앞의 의난이 잘 해통되었다. 자, 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입과 행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벌써 생멸이 멀리 떠났기 때문에 출합이 본래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행입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는 이치에 들어갈 것이 없는데 내가 들어갔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행입을 얘기합니다. 그 들어가지 아니한데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했다 하는 걸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과 행입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경이죠. 보살아 이와 같이 들어간 법은 법의 상이 공하지 않으니 공하지 않는 법은 법이 허망하게 버려지지 않는다. 어째서인가? 없지 아니한 법은 공덕을 구족하여 마음도 아니고 영상도 아니어서 본래 청정하기 때문이다. 요건 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법의 상이 공하지 않는다 하는 불공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본성을 진여라 그럽니다. 마음이 진여인데 진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과 불공을 얘기합니다. 이 공이라 하는 것은 번뇌공을 얘기합니다. 여기 불공은 뭔가 하면은 공덕 불공을 얘기합니다. 번뇌가 통비해서 공하지만 뭐가 불공이냐? 공덕은 공하지 않다. 공덕이라 하는 말은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은 무한잠재력. 네. 무한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무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량. 대승기신론에서는 무량, 한량 없다. 그런데 한량 없는 성품의 공덕, 이런 말. 그건 공하지 않다.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는 저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얼마든지 우리는 개발을 하면은 뭐든지 이렇게 자기 것을 개발해낼 수가 있다는 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아리 모래알 수 같은 공덕이 갖춰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아리 모래수와 같은 공덕. 그럼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 얘기하잖아. 그 여기서 들어간 법은 했는. 그러니까 이 안가밖에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갈 것도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법의 상이 공하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공덕이란 말을 쓴 거죠. 그래서 허망하게 버려지지 않는다. 없지 아니한 번 공덕을 구족하여 마음도 아니고 영상도 아니었어. 본래 청정하기 때문이다. 본래 청정이란 말은 뭘 얘기하겠어요? 청정은 생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아니고 영상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나 영상은 생멸하거든. 근데 마음의 본성인 본래 청정은 생멸이 없어요. 그래서 생멸이 없기 때문에 청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네. 이 안에는 세 번째로 들어가는 주체가 허물을 떠난 것이다. 예, 이게 중요한, 들어간 주체가 허물을 떠났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요. 주객이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 번뇌가 다 탈락해버리는 거예요. 번뇌가 다 탈락해버리기 때문에 탁 들어갈 때는 허물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수행을 하면서 허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주체가 허물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대략 설명한 것과 널리 해석한 것이다. 이 부분은 대략 설명한 것이다. 이와 같이 들어간 법이라고 한 것은 실제 들어간 출입이 없는 법을 말하니 이 없지도 아닌 법은 능과 소가 평등하고, 능과 소, 능은 주관, 소는 그 대상인 객관. 주객이 평등하고 모든 허물을 떠나 온갖 공덕을 갖췄다. 마음도 아니고 영상도 아니라 한 것은 마음과 경계가 평등하여 능소를 떠났기 때문이다. 참으로 청정하다 한 것은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어서 모든 상을 떠났기 때문에, 상을 떠났기 때문에 청정이라 했다. 그죠? 마음과 경계가 평등해버리면은 어때요? 마음이다, 영상이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도 아니고 영상도 아니다. 능소를 떠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마음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들어갈 때는 어떠냐, 내 수행에서 깨치 들어갈 때는 허물이 없다는 게 참 중요해요. 번뇌가 다 없어지니까. 자, 356페이지. 대력보살이 말했던 무엇이 마음도 아니고 영상도 아니어서 참으로 청정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공적하고 여야한 법은 심식의 법도 아니고 심사소유의 법도 아니며. 자, 심사소유라 했는데 마음이
있는 바 부리는 걸 심사소유라는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나한테 줄여보기로 하고, 심불상언법도 아니고 심무의상언법도 아니며, 예. 나타난 영상도 아니고 나타낸 것도 아니며 자성도 아니고 차별도 아니며 명칭도 아니고 상가 뜻도 아니니 어째서인가? 여유하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은 아니다 하는 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격하 여유한 법은 어떤 신식도 아니고 심사소유도 아니고 공상도 아니고 색상도 아니고 다 아니다. 그렇죠? 영상도 아니고 나타낸 것도 아니다. 여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조 스님의 법문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나에게 하나의 법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중간도 없다. 유무도 아니고 색상도 아니고 인과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대조하면 똑같은 얘기다.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 여유하다. 같을 여자를 2개 썼죠. 같을 여자죠. 같을 여자 2개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같다고 했는데 이래 가도 저래 가도 예를 들어 가지고 호응에서 천리를 간다면은 천리 밖의 호응은 어때요? 다릅니까? 천 출발할 때 호응하고 천리 밖의 호응은 같은 호응이에요. 그거 같아. 여여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어디를 가든 천리 만리를 가든 텅 비어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같을 여자를 쓰는 건 여여다. 우리 마음에 자성이 없는 것은 그와 같은 걸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더 잘 알려면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이 나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나간 과거를 쫙 보십시오. 1살 때부터 지금까지 딱 오는 거 보면은 기억은 하죠. 그러나 그건 현실이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죽음이나 40년, 50년, 60년 전이나 똑같은 겁니다. 실체가 없는 건 똑같은 거예요. 기억으로만 있는 거예요. 예, 그거 마찬가지. 자, 이 순간 미래를 보면 어때요?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라도 오지 않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현재는 어때요? 현재도 똑같은 거죠. 매 순간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반복을 하더라도 여전히 실체가 없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하겠죠. 난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픈데 어떻게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럼 가슴 아프다 하는 게 내가 화가 나서 가슴 아픈지,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가슴이 아픈지, 내가 일이 능력이 없어서 가슴이 아픈지, 내가 남에게 해를 끼쳐서 가슴 아픈지, 다양한 가슴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슴 아프다 하는 그 아픔도 잘 살펴보면은 지나가 과거는 돌아오지 않았고 미래는 오지 않은 현재도 머물지 않아요. 아픔 자체가. 이것도 여유한 거예요. 알고 보면. 자, 그 다음에요. 여유하지 아니한 법도 또한 여유함이 없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여유하지 않은 현상이라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본질은 다 여유한 것이다. 그죠? 어떤 유든지 여유함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 여유함이 없는 유가 아니니. 유라는 거 여유함이 없는 게 아니, 다 여유다. 이거죠.
그래서 여함이 없는 유락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어째서인가 뿌리와 결의 법은 결도 아니고 뿌리도 아니니 모든 쟁론을 떠나 그 상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상을 보지 않으면 뿌리다, 그 결이다 이렇게 할 것도 없는 거죠. 보살아 이와 같이 청정한 법은 생이 일으킬 수 있는 생이 아니며 멸이 없앨 수 있는 멸이 아니다. 그냥 청정은 생멸이 없다 저 얘기했죠. 딱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생멸이 없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생멸이 없는 세계에 살면서 우리는 계속 생멸로 보는 거죠. 생멸, 태어나고 죽음. 명예가 생기고 명예가 사라지는 것. 재상이 생기고 재산이 사라지는 것. 다 생멸이에요. 그래서 이 생멸은 생이도 생긴 자체고 사라져도 사라진 자체가 없음을 봐야 돼요. 그럼 우리 살고 있는 생멸하는 이 세계 속에서 늘 여여함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청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357페이지. 거기 두 번째 보십시오. 심사소유라는 말 먼저 보시죠. 심수법, 심소유법, 심소법이라고 합니다. 심왕에 종속되어 있다는 뜻에서 불일사라고 한다. 여기에 6개의 위가 있다. 구사 중에서 모든 46조의 심소유법이 있으니 대지법 10가지, 대선지법 10가지, 대번뇌지법 6가지, 대불선지법 2가지, 소번뇌지법 10가지, 부정지법 8가지 등이 다 유식에서는 모두 51종의 심소유법이 있으니 심소유법이라는 말은 심왕에 소속되어 있는 현상, 요즘 말로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심리, 생각이에요. 변행 5가지, 별경 5가지, 선의 11가지, 번뇌 6가지, 수번뇌 20가지, 부정 4가지 등이다. 총 51종을 나눈다는 거죠. 그래 심사소유라고 하면 이건 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서는. 네, 불상행법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그럼 갑니다. 논향정을 하죠. 세 시간 연속 하려는 게 힘들죠. 그죠? 네. 아마 좀 힘들지만,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연속으로 하는 걸 딱 2시간만 딱 하는 게 좋아요. 3시간 힘들어요. 강의하는 입장에도 힘들고. 그래서 옛날같이 사실은 오전에 1시간 하고 오후에 2시간 하는 게 시간도 빨리 가고, 훨씬 체력을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죠. 이야기하지만. 그래, 내년에 한 3월 달에는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때부터. 왜 그런가 하면, 동대 정과원에, 강의가 있어요. 그래, 10번 내 11번 강의가 있거든요. 한 학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마치고 빨리 쫓아가면은 될런지 모르지만 힘들어요. 아마 4시 반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정각원에서 원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명상 라이프라는 게 또 이 주민들 대상으로 한다네요. 한 참여 인원은 한 80여 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PDP를 만들고 있어요. 자비수관, 자비경성, 자비다선 3가지를 다 하겠대요. 시간은 3시간짜리예요. 그래서 봄에 이제 4월달에 한 번 하고 9월달에 한 번 하고 2차례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왕 나왔으니까 날짜를 말씀드릴게요. 네, 힐링 라이프네요. 힐링 라이프인데, 자,
BBS 광고를 1개월 동안 보낸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4월 17일 날 금요일하고 9월 18일 날 금요일 두 차례 한답니다. 1시 30분부터 해서 4시 30분까지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힐링 라이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힐링에 대해서 열심히 좀 명상 힐링이죠. 네, 좀 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봄, 가을로 3시간씩. 아, 스타트가 4월 17일, 9월 18일인 거예요? 그건 힐링 라이프. 힐링 라이프. 그 외에 이제 3월 달에 한 10차례 정도는 목요일 날 강의 또 10차례 있고. 그건 10차례고 요거는 한 차례씩 금요일 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공부합시다. 논 358페이지. 이 아래는 두 번째로 허물을 떠났음을 널리 해석한 것이니 먼저 묻고 다음에 답하고 세 번째 이해하고 네 번째 기술하였다. 답한 가운데 두 가지 있으니 먼저 마음도 아니고 영상도 아니다 라는 구절을 해석하였고 뒤에 참으로 청정하다고 한 구절을 해석하였다. 처음 가운데 두 가지 있으니 먼저 들어간 법이 들어갔다 이거죠. 마음의 본성을 싹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됩니다. 요 들어갔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 먼저 들어간 법이 하는 거는요. 마음의 본성에 들어갔다. 모든 마음과 영상을 떠났음을 밝혔고, 자, 마음과 영상의 특징이 뭘까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특징. 얘기하지 마. 그래서 들어간 마음의 본성은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뒤에 마음과 영상이 여여한 이치가 아님이 없음을 밝혔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마음과 영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도 여여한 이치 아님이 없다고 얘기했죠.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여하다고 하는 거죠. 마음과 영상을 사실은 본성으로 들어가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과 영상 그 자체가 여여하지 않는 게 없다 하면은 일어나도 일어나는 자체가 없어야 되고 사라지도 사라지는 자체가 없어야 돼요. 자체가 없는 건 똑같거든. 그래서 여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서 말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소리를 듣잖아요. 소리는 생멸이 있어요. 소리가 지나가면서 자취가 없어요. 일어나도 자취고 사라져도 자취가 없어요. 그러면 자취 없는 자에 계속 이렇게 귀를 기울여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남는 게 딱 하나만 남아요. 자취 없는 자리에 내가 머물고 있는 마음만 딱 남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에다 초점 맞춰 탁 지켜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계속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존속해요. 사라지면서도 존속한다 하는 마음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라지면서 자취를 남기지 않는데 마음은 계속 존속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사라지면서 존속하고 있을 때 그 사라지면서도 자취가 없다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때. 그래서 이 소리가 지나가면 자취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자취 없는 자리에 머물듯이 똑같은 방법이에요. 마음이 계속 사라져도 사라진 자취가 없다. 거기에 딱 머물러 있으면은 나는 이제 머물고 있는 마음도 무주가 되면서 본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반문문자성이라고 해요.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듣고 있는 마음을 보라.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이것이 간신보살께서 깨쳐 들어간 길이다 하고 보죽사께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 수행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 간단하지만 사람들은 그 길을 찾아 못 가기 때문에 찾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 가운데 공적하고 여의한 법이라 한 것은 실제에 들어갈 때 모든 상을 멀리 떠난 것을 공적이라 하고 능소가 평등한 것을 여의라고 하니 이와 같이 들어간 법은 모든 마음과 영상을 떠나 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있죠. 들어간 법이 뭐냐? 마음과 영상을 떠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러니까 바로 공적과 평등을 얘기합니다. 평등에서 여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간 법은 마음과 영상을 떠났다. 공적하고 여의하기 때문에. 그래, 왜 공적하다는 상을 떠난 거고, 왜 여의하다고 하느냐? 주관 객관이 사라져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적하다 하는 거는 상을 떠나서 공적하다 하는 걸 기억하고요. 여의하다고 하는 거는 주관 객관을 떠났기 때문에 여의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개념을 잘 잡으면 좋습니다. 자, 마음과 영상의 차별에 대략 6상이 있으니 첫째는 신과 심소가 상이 되고, 자, 신과 심소는 뭔가 하면 한 대상을 두고 같이 인식을 하는데 전체를 인식하는 걸 심이라고 그러고 그 대상을 부분을 인식하는 걸 심소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상이 되고, 둘째는 호공과 색이 상이 되고, 자, 호공과 색이 왜 상이 되느냐 하면 호공은 인식 대상이 없는 걸 호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공을 호공이라 할 수 있는 게 뭘까? 상을 상대로 해서, 색을 상대로 해서 호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호공을 상대해서 색이란 말을 쓰고 색을 상대해서 호공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호공이 궁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공과 색이 쌍이 된다는 거죠. 셋째, 불상응행과 모든 무의가 상이 되고, 서로 행하지 않는 것은 어느 때에 가면 행하지 않게 될까 하는 게 있어요. 신과 심소가 서로 응하지 않게 되면 신불상응행이 되며, 그거는 이제 심청의식인 아리아식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주관과 객관이 불분명해요. 그래, 주객이 상대하지를 않아. 주객이 상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심안과 심소가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법하고 상이 된다. 무의 함이 없는 것, 불상행하고 함이 없는 것 상이 된다. 넷째는 영상과 본질이 상이 되고, 영상은 형상이 있고 본질 상이 없어요. 그래서 상이 있는 거 상이 없는 게 상이 된다는 거죠. 다섯째는 자성과 차별이 상이 되고, 여섯째는 명의와 상의가 상이 된다. 명언이라고 하는 명칭과 언설이죠. 상의는 뭡니까? 모양의 그 뜻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 모양의 뜻은 잘 알다시피 모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설은 이미지가 있는데 상의는 이미지가 없어요. 그 두 가지가 상대되기 때문에 상이 된다 이런 거죠. 이 6상 가운데 처음 한 상은 희망의 심소죠. 반연이 주체인 마음의 종류이고, 대상을 반연한 주체는 희망의 심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의 종류라고 하는 걸 그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심은 대상을 전체를 인식하는, 찻잔 같으면 찻잔 전체를 인식하는 심이고, 찻잔의 색깔이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인식하는 심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 대상을 두고 동시에 같이 작용하는데 하나는 전체를 인식하고 하나는 부분을 인식하는 게 같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5상은 뒤에 5상은 반연의 대상이 영상의 종류다.
앞에 있기는 이제 마음의 주관이라 하는 마음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은 다섯 상은 대상, 영상의 종류가 다섯 상이 있다는 거죠. 인식 대상이죠. 이 여섯 상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과 영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결과서는 이제 영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영상을 했냐, 이러니까 이제 이거는 마음의 종류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주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이라 하는 거는 이 다섯 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다섯 상이 이제 영상인데 이거는 이제 대상의 종류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객관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것을 여섯 상을 딱 분류하면은 주관과 객관 이렇게 이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 차례대로 여섯 상의 구절이 있다. 심식의 법이 아니다 한 것은 팔식의 심을 떠났기 때문이고, 자, 팔식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다섯 개 하고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 8개입니다. 8개 떠났기 때문에 심식의 법이 아니다. 심식의 현상이 아니다. 마음의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떠났기 때문이고, 소유법이 아니다 한 것은 육위의 소유법을 떠났기 때문이다. 육위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색, 불상 부터 해가지고 이걸 총 6도 나눈 게 있어요. 내가 이걸 6가지 뭐더라?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있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우리가 여기 이제 몸과 마음을 이제 마음과 색을 분류를 하면 6위를 나눕니다. 그래서 6위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 6위의 심소유법을 떠났기 때문이다. 공상의 법이 아니다 한 것은 색상이 없는 호응법을 떠났기 때문이고, 예. 자, 공상의 법이 아니다 하는 게 이제 호응법을 떠났다. 색상의 법이 아니다 한 것은 현색과 형색과 표식의 세 가지 색을 떠났기 때문이다. 자, 현색은 뭐고, 형색은 뭐고, 표색은 뭘까? 궁금하죠, 그죠? 현색은 나타날 색이죠. 색깔을 얘기하고, 형색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나고 둥글고 하는 그 형태를 있는 걸 이야기하고, 표색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라든지 이런 게 이제 냄새 이런 게 대표적인 표식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등의 세 가지 색깔을 떠났기 때문에 법이 아니다 한 것은 24가지의 신불상행을 떠났기 때문이고, 신무의 상호법이 아니다 한 것은 나머지 7가지 무의법을 떠났기 때문이다. 마음에 의하여 떠났기 때문에 신무의라고 하였고, 세 가지 무의 상과 상응하는 법이기 때문에 상응법이라 했다. 자, 무의라 하는 말이 무슨 함이 없다는 게 뭘까요? 자, 이런 겁니다. 유의는 이슬유자, 할유자. 유의는 뭔가 다 형상이 있는 건 다 유의에 속합니다. 이런 거는 유의법이죠. 함이 있다. 다 함이 있다. 끝이 있는 것. 변해가 끝이 있는 것은 유의라고 그러고, 처음도 없고 끝이 없는 것은 무위라고 합니다. 무위법은 뭘까? 공성 같은 게 무위법에 속하죠. 공성, 진여. 처음과 끝이 없잖아. 처음과 끝이 있으면 유의입니다. 차자는 처음과 끝이 있잖아. 책도 처음과 끝이 있잖아요. 사람도 처음과 끝이 있죠. 처음과 끝이 있는 특징은 정말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무의라 하는 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무의라고 하는데 세 가지 무의 상과 상하는 법이기 때문에 상비바라 했다. 또한 세 가지 진여법을 떠난 것은 정덕의 문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 구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나타난 영상이 아니다 한 것은 방편관이 나타낸 본법과 동분인 영상을 떠났기 때문이고, 예. 자, 영상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공성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공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그 공성은 상사공이라 그럽니다. 우리 앞에 배울 때. 상사는 비슷하다. 공과 비슷할 뿐이지 공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 상사공도 영상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을 봤다 이러면은 공은 원래 안가밖에 없어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문제가 있죠. 자,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줄을 이제 좀 봐야 될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읽고나 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타난 영상이 아니다 한 것은 방편관을 나타낸 본법과 동분의 영상을 떠났기 때문이고, 영상이 있으면은 방편관에 속하는 거고, 영상이 없으면은 본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보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때는. 자, 드러낸 것이 아니다 한 것은 또한 영상을 드러낸 본질의 법인 골세를 떠났기 때문이다. 골세라는 말이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듣도 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니 참. 골세라고 하는 것은 본질 그런 뜻이겠네요. 거기에 한번 362페이지 보면 본질이 법인 골세 하는 게 있죠. 골세는 해골 또는 뼈의 골이 사슬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핵심 골자는 뜻으로서 본질의 법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 보니까 이제 이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달마 스님에게 3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한 스님이 이제 너 한번 깨달았던 거 한번 얘기하라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너는 쌀을 이렇게 이 피부를 얻었다. 한 스님이 이야기하니까, 그럼 너는 내 골수를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때 그 골입니다. 이야기하자면은. 그 해가 스님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너는 내 심지를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나옵니다. 피부를 이렇게 살갗을 얻는 건 별거 아니죠. 뼈를 얻는 건 참 중요하죠. 뼈보다는 그 골수를 얻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골세라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이네요. 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을 드러낸 본질의 법인 골세 등을 떠났기 때문이다. 자, 여기 이제 영상을 드러낸 본질의 법이 골세라 하는 게 드러나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상사공에 해당하겠죠. 그건 떠났다 이죠. 자성이 아니라고 한 것은 색심 등이 자성이 아니기 때문이고, 차별이 아니라 한 것은 무상 등 차별의 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무상은 뭐가 상대지죠? 유상을 상대해서 무상이라고 했잖아요. 고는 즐거움을 상대해서 고라 했고, 무아는 유아를 상대해서 무아라고 했죠. 그래서 그건 전부 다 상대의 차별성이 있는 거죠. 그런 차별성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명칭이 아니라 한 것은 명구, 문과 같은 능전의 상을 떠났기 때문이고, 능전이라는 진리를 드러내는 경전을 능전이라고 합니다. 그니 어느 문자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상의가 아니다 한 것은 명칭이 표현한 상과 명칭에 해당하는 뜻을 떠났기 때문이다. 명칭과 상, 이게 지금 명칭에 해당하는 뜻이 있으면은 어때요? 아주 멀은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아두를 다시 얘기를 하죠. 저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깨달은 거 맞지요? 하고 제가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물었잖아요. 그러나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무념. 그 무념이라 하는 뜻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거죠. 그냥 수미산, 너 허물이 많아? 이런 말. 그러면 무념 상태에 진짜 들어가면은 무념이라 하는 뜻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 진정한 무념 상태에 들어가는데, 내가 무념이라 하는 뜻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 그 허물이 많다 이런 거죠. 그냥 한 물건도 안 가져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무의무는 깨달은 내용이지만 무의일물이라는 뜻이 있거든, 남아있거든. 그런 뜻이 있으니까 방아짜 그거 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뜻마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도 성가에서 이야기하는 화두를 얘기할 때과 똑같이 여기 이제 말하는 그런 거죠. 상과 명칭에 해당하는 뜻을 떠났다 이거죠. 그 뜻이라고 남아 있으면 안 된다. 뜻마저 없어야 돼요. 그래 진짜 들어간 것이다 이런 거죠. 아니다 한 것은 명칭이 표현한 상과 명칭에 해당하는 뜻을 떠났기 때문이다. 무슨 연고로 이 여섯 상을 떠나게 됐는가? 능과 소가 평등하여, 주객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여여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자, 주객이 없다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주객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어느 교사님이 반론을 폈어요. 스님, 우리 주객이 없으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주객이 있어야 우리 생활을 하는데 스님이 주객이 없다 하는 현실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견해일 뿐입니다. 주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견해라고 하는 게 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고 있는데 상호 의존 속에는 주객이 없습니다. 모든 동시로 같이 의존하게 돼 주관이 따로 있고 객관이 따로 있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상 어쩔 수 없이 주관이라고 그러고 객관을 얘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실의 뜻에 봤을 땐 주객이 없는 겁니다. 주객이 없어야 우리 생활이 가능합니다. 제가 얘기. 만약 주관이 따로 있고 객관이 따로 있으면 우리 생활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는 속에 살기 때문에 주객이 없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래도 이해를 못하게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화가 진실이지만 일상생활은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 속의 간섭에 따라서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얘기하지만 진실은 무합니다. 그렇게도 또 얘기를 했어요. 주객이라 하는 건 결국 관념이 지나지 않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견해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견해가 진짜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객이 없는 세계에서 알지만 일상생의 세속의 간섭에 따라 주관이 어떠고 객관이 어떠고 얘기할 뿐이에요. 진실은 없습니다. 여기도 없다고 분명히 해요. 그걸 언제 아느냐 그게. 그런 걸 언제 아느냐. 깨달으면 안다. 깨달아 보니까 주객이 없더라. 깨닫기 전에는 진짜 있는 걸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깨닫고 보니까 견해일 뿐이더라. 주객이라는 견해일 뿐이더라. 그래서 정견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정견이 뭐냐 어떤 견해도 세우지 않는 것이 정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학파에도 두 가지 학파가 있잖아요. 제가 이것도 한번 이해했는데 기류 논정 학파가 있고 자립 논정 학파가 있어요. 자립 논정 학파에서 주장하는 것은 공성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상대의 상을 타파하고 상대의 질문하거나 상대와 논의하는 그 논의를 타파하는 거예요. 이 자립 논정 학파에서는 그렇게 공성이라 하는 이 진리를 갖고 상대를 다 논파를 하는 거예요. 기류 논정 학파라 하는 것은 전혀 자기 견해를 내세우지 않아요. 왜? 모든 존재의 근원이 공성이라면 공성 자체는 어떤 견해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가 덤벼든다 이거죠. 어떤 진리를 내세워가지고 덤벼들면은 공성이라 하는 진리로서 상대를 타파하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질문하는 그 사람의 논조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기류라 하는 거는 오류에 돌아가는 논정을 하는 학파다. 그는 기류 논정 학파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기류 논정 학파는 논리를 쓸 뿐이지
실제 의미를 따져보면 순종해서 얘기하는 거 거의 같은 거예요. 순종해서 뜻 이런 거 다 타파를 얘기하잖아. 여기 예 그런.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연고로 이 여섯 상이 상을 떠나게 되는가? 능소가 평등하게 차별이 없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참 이런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여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여여하지 않는 법 이하는 두 번째로 마음과 영상의 법이 여여한 이치가 아닌 것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게 영상과 법이라고 하는 알고 보면 다 여여한 이치 아닌 게 없다 이거죠. 여여하지 않는 법이라 한 것은 앞에서 부정한 여섯 상의 법상이고 여여함이 없는 것이 아니다고 한 것은 여여한 이치로 두루 통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이니 영상이라는 이런 현상도 알고 보면 하나로 딱 꿰뚫어 볼 수가 있는데 이치 이로 여여락한 이치로 쫙 꿰뚫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두루 통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유의든지 여여함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한 것은 어느 하나의 유상의 법이라도 여여한 이치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차자를 보면 상은 있죠. 상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여한 법이 있다는 거지. 상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어느 하나의 유상의 법이라도 여여한 이의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봅시다. 이 소리의 여여함은 이치는 뭘까요? 소리의 여여한 이치는 소리가 일어나도 일어난 자치고 사라져도 사라진 자치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 자리는 똑같아. 실체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은 차자의 여여한 이치는 뭘까? 여여하다 하는 건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하고 공통점이 뭘까? 이 죽비하고 차자는 공통점이 뭡니까?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차자도 여러 가지 요소로 되어 있고 이것도 여러 가지 요소로 결합되어 있는 결합체랑 똑같은 거죠. 상호 의존하다는 거. 그는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 상호 의존하고 있는 거는 내재한 실체가 없죠. 차자도 실체가 없고 죽비도 실체가 없는 거. 이건 똑같은 거야. 그럼 이런 공통되는 것, 이 공통되는 실체가 없다 하는 거는 여여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이 태우면 태워지고 던지면 깨지니까 그런 거 보면은 실체가 없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건 여여한 거예요. 어떤 사물이 다 공통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어떤 현상이든 다 여여한 법이 다 있는 거예요. 여여한 이치가 다 있다 이 말이죠. 여여함이 없는 유가 아니다 한 것은 가령 여여함이 없는 법이 있다면 유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여여하지 않는 법이 아니었어 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도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여여함이 없는 유가 아니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여여한 법이 없으면 다 유가 돼야 될 건데 다시 원상복귀가 다 돼야 될 건데 안 그래요? 여여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다 있으므로 유로 전부 다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여여하지 않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유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야. 다시 되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째 있은가 아래는 유가 아니라는 의미를 해석한 것이다. 이 세상에 있을 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여하면 있을 뿐이다 이런 거죠. 뿌리라고 한 것은 나무의 뿌리로서 종자에 비유한 것이고 결이라고 한 것은 나무의 결로서 나타난 법에 비유한 것이니 앞에서 안마라 열매의 비유에 중에서 말한 것 같다. 모든 쟁론을 떠나서 그 상을 보지 않는다 한 것은 각해로 추구하여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각 깨달을 각자 지혜자니까 지혜의 눈으로 세상에 보고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서부터 두 부분은 마음과 영상이 아님을 널리 설명한 것이고
이와 같은 청장은 법이하는 다음으로 참으로 청장을 널리 설명한 것이다. 생이 일으킬 수 있는 생이 아니다 한 것은 생상을 떠났으므로 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고, 생기는 상을 떠났다. 예. 생기는 상을 떠났으면 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체락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심상은 소멸하지만 신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체락하는 건 상이 없어요. 체자 본체는 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상을 떠난 거예요. 생상을 떠났기 때문에 체가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에요. 아래의 구절을 멸이 없앨 수 있는 멸이 아니다. 또한 그리하여 멸상을 떠났으므로 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멸하는 상을 떠났다. 생상도 떠났고 멸상을 떠났다면은 생멸이 없다 이게야. 생멸이 없기 때문에 체락하는 것을 생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본체가. 그게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이와 같은 청정한 법은 위상을 떠나서 일어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으며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으니 이런 뜻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청정하다. 이게 청정을 해석한 거죠. 청정을 멋있게 해석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죠. 멸상을 떠났고 생상을 떠났다. 생상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가 일어나면은 모습을 딱 일기인데 일어나는 게 없는 거. 뭐가 탁 사라져 버리면은 본체도 없어질 건데 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애초 모든 존재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없이 청정이에요. 그래서 하은경에서는 일체법 열반이라고. 일체법.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들이 열반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면 일어나고 사라지면 늘 보잖아요. 뇌도 데모해석고 그러잖아요. 근데 데모하는 것도 잘 보면 데모하고 난 뒤에 흔적이 없어요. 데모라고 흔적이 없어요. 우리 기억으로만 존재하지만 기억도 오래 머물지 않죠. 좀 더 가서 데모하면 매 순간순간 똑같은 몸짓, 똑같은 목소리가 없어요. 희한하죠. 쫙 분석해보면 그런. 우리는 그런 속에 살면서도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막 데모하고, 우리 불평등을 당했다고, 차별을 당했다고 막 그냥 성토하고 얘기하잖아.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 세상. 그냥 그게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죠. 근데 죽음에 이르게 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잘 살고 못 살고 관계없이 다 죽어요. 희한한 일이죠. 살아생전에 그렇게 막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만일에 도인이라 그러면 어떨까? 데모하는 사람들이 도인이라 그러면은 그럴 거예요. 원래 데모할 것도 없고 별로 번뇌도 없는데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돈 더 달라. 왜 차별을 하느냐? 이렇게 할 뿐이에요. 얘기하자면. 이 도인들은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지. 왜 그렇게 하나? 모르는 사람 위해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도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그죠? 아이고, 참.